최근 KBS의 장기 근속 아나운서들이 회사를 떠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압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와 관련된 증거인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불안정한 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는 최근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명예 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이광용 아나운서와 황정민 아나운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는 KBS의 재정적 어려움과 외부 압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2003년 KBS에 입사하여 스포츠 캐스터로 활동해온 이광용 아나운서는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상파가 더 이상 스포츠 콘텐츠의 중심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OTT 및 케이블 방송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서 스포츠 콘텐츠 제작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분야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KBS를 떠났지만 이광용 아나운서는 스포츠 분야에서 계속 일할 의향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KBS의 재정적 어려움과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를 누구보다 사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미디어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방송 산업 전반에 걸친 더 깊은 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테랑 아나운서들이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제대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포츠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지만 남아있는 KBS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방송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밖에서 응원하겠다는 말과 함께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왜 이런 점을 강조했을까요? 한편 황정민 아나운서는 지난 29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 황정민의 뮤직쇼에서 마지막 생방송을 진행하며 명예퇴직 소감을 밝혔습니다. 방송 중 그는 자신의 손을 보며 손이 짧고 예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만 사실 많은 일복과 함께 열심히 일해왔다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그는 일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매일 청취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즐거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KBS에서는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 2월 특별 명예퇴직과 1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을 실시해 중견 언론인들이 자발적으로 떠났습니다. 이번 명예퇴직은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된 것으로 KBS 내부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담당할 제2 부속실의 설치와 관련해 마땅한 장소가 없다며 장소가 준비되면 제2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제2 부속실 설치를 공식화하고 관련 인사들을 이미 내정한 상황입니다. KBS와 정부 모두 변화와 논란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듯합니다. KBS의 경우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만 내부의 변화는 여전히 많은 도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정부가 사우나와 드레스룸을 만들 계획을 세우면서도 제2 부속실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간 문제는 제2 부속실 설치 때만 생긴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부터 좁은 공간 문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이 큰 실수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본관, 경호동, 춘추관 등 여러 건물에 흩어져 있던 대부분의 대통령실 사무실을 국방부 청사 한 곳으로 옮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임 초기부터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사이에 사무실 크기와 층수를 두고 신경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국가안보실장에서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 장호진 특보의 경우 대통령이 현안 보고를 자주 받고 싶다며 사무실을 대통령실 청사에 두라고 지시했지만 공간 부족으로 청사 인근 경호동 건물에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제2 부속실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은 이유로 대통령실의 직제 변화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고 슬림한 대통령실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통령실의 컨트롤 타워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책실장이 신설되고 과학기술, 민정, 저출산 수석이 추가되어 현재는 8수석 체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용화대라는 말이 대통령실을 언급할 때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수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혐의 등이 모두 논의될 예정입니다.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모두 안건으로 상정되어 사건 전반을 폭넓게 살핀 후 결론을 내려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재 김 여사와 관련된 증거인멸 의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가 대통령 기록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어 이는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까지 모두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사안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혐의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만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올배기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이 결론이 국민적 반발을 일으킨 상태입니다.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올백의 대가로 알선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도 김 여사가 최 씨에게 무엇을 해주거나 약속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디올백을 받는 장면이 영상에 담겼고 카톡 내용도 명확히 남아있어 이 혐의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대통령과 그 부인이 논란을 넘기기 위해 바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가 운영에 있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로 국민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무죄를 호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를 잘 이끌어 갈 대통령을 뽑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금을 사용해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하며 기자회견 직후 2시간이나 만찬을 한 것을 보면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변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